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12월 15일 시장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코닥 시장이 0.32% 정도 살아나고 있고, 코스피도 좀 복귀를 해주는 모습이죠.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안 좋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주식도 웬만큼 많이 떨어졌죠. 거의 1년 전 주가를 회귀했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을 확률이 사실은 더 크기도 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을 붙이면 제 심해서 거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대바닥권을 그리는 이렇게 안타까운 지금 상황까지 갔는데 언제까지 주식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꼭 좋은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재택근무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거의 5,000명에서 7,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나설 거라는 좀 전망이 있죠. 이러면서 이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아무래도 주식에서는 재택근무하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게 돼 있죠. 전체적으로 소프트 캠프가 이제 대장주로 잘 움직이는데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물론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꽤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21년 7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맞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를 돌파해주면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16%대 있고 특히 주봉에서는 추세 턴을 이때 해놓은 거죠. 우리 돌아 나갈 거야 해놓고 잘 돌아 나가고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급등주 대응할 때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지금 241선하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깨지 않는 한 난 들고 갈 거야. 5일선까지 오면 매수하겠어.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기준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다른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사실 소프트기프에 비하면 좀 이렇게 크게 힘이 없긴 하지만 이게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예전에 엄청 좋았었죠. 이 재택근무 관련해서 또는 다른 이슈로 인해서 가다가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도 깼고 20개월선도 깼습니다. 물론 대바닥을 그려놓고 지금 다시 돌아나간 중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의 여지는 좀 있지만 이렇게 노란 선이 가장 중요한 20개월선이에요. 가격이 얼마냐면 1200원대가 되죠. 그러니까 호가창이 9,000원대에서 만원대로 바뀌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만원대를 깨지 않아야 돼요. 아직은 추세가 돌아서긴 했어도 좀 더 강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주봉에서 이 상태가 이제 추세 턴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추세 턴을 해놨다는 얘기는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맞고 떨어진 자리는 왜 저길 맞고 떨어졌지는 월봉에서 보면 돼요. 이렇게 정확히 20개선 맞고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20개선 맞고 떨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봉에서 반드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는 금방 이 스포트 캠프처럼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5일선 깨지 않는 한 들고 갈 거야. 그래서 이전 고점 돌파 무조건 홀딩. 그러면 만원대만 돌파해주면 순간 날아갈 수 있어서 이 알서포트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ECS죠. 자, ECS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선을 돌파해 줬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알서포트처럼 요걸 돌파해 주고 나가야 그 다음 이렇게 추세가 이어집니다. 또 하나 ECS는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전 고점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주봉에서 보면 똑같이 이렇게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알서포트나 소프트캠프처럼 해서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잘 지켜보는 게 좋고 일봉에서 보면 역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제 꼬리 달고 음봉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쭉 들고 가는 것도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추세들이 잘 살아있고 잘 뻗어 있어요. 특히 일봉에서 봐도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예전 이제 주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쫓아가 사는 것보다 역시나 5일선 같은 자 이렇게 꼬리 다를 때 깨지 않을 때 매수해주고 나가는 게 수익을 볼 때는 그런 면이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링네트인데 오늘 순간 고점이 한 7%대 갔다 왔죠. 자, 링네트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20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이렇게. 따라서 추세를 턴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 대한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자, 추세는 돌려놨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5주선을 이쁘게 돌려놨죠.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어서 일단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대응할 땐 일봉에서 역시 5일선과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홀딩이 맞고 5일선 근처가 오면 다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잠깐 테마를 타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선이라든가 주봉에서 5주선 깼을 때는 반드시 손절로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맞고
전혀 깨지 않는다면 그냥 쭉 들고 가서 수익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은 발표가 날 때까지는 하루 이틀은 좀 분위기가 좋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 파수점. 파수는 월봉에서 굉장히 높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이 더 잘 가긴 하는데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딱 단기 단타적인 성향으로다가 이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 역시 추세는 좋아요. 그렇지만 일봉에서 5일선을 이탈한다든가 21선 이탈하면 칼같이 손절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월봉에서 낮을 때 물렸을 때는 기다리면 수익이 나지만 높은 데 물렸을 때는 답이 없어요.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파수는 좀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일봉에서 절대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으니까 5일선 기준 대응이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자, 더존 비주를 보면 이 더존 비주는 추세가 완벽히고 하향이죠. 여기서 반등한다고 해도 이 추세감이 꺾여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 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파스넷인데요. 오파스넷은 좀 애매해요. 추세가 하향에 있다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알스포트나 이런 종목들처럼 20개월선은 가격이 차고 나가야 되는데 아주 못 차나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매수세가. 자,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 5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다중바닥 그리고 있긴 한데 좀 지지부진해서 재택근무 관련해서 좀 볼 때는 알서포트, ECS, 링네트, 스포트 캠프 이게 파수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파수는 월봉이 어찌 높아서 대응이 좀 빨라야 되고 4개 중에 정도 보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또 하나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 당연히 재택근무 관련주도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 음압병동 관련주들이죠. 특히 대장주인 GH 신소재가 제일 많이 뛰어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병동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 치료나 재택근무로도 많이 돌리고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음압병동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GH 신소재가 항상 대장주로 잘 뛰어나가는데 오늘도 14%대로 제일 강하고 사실 이제 좀 부담이 있어요. 이 고점이 예전 고점이 11,000원대일 때 이 부분에는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약간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고점 뚫고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긴 하고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편이고 자, 오늘 이 전고점 근처를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쫓아가서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관망하는 정도 그리고 보유자분들의 권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GH 신소재가 움직일 때 꼭 같이 잘 움직이는 게 사실은 원방테크죠. 원방테크를 보는 게 더 좋은데 원방테크 위치가 굉장히 낮죠. 월봉에서 저점에 있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라 5개월선까지는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18,0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는 저번 주에 5선 위에 올려놓고 추세 턴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20주선까지 18,000원대까지는 아마 가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응할 때는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추세가 이쁘게 타고 가고 있죠. 물론 또 이게 보라색 선이 241선이에요. 이건 자꾸 막 떨어지죠. 따라서 241선만 강하게 떨어지는 순간 이게 딱 쏠 수 있어요. 그래서 GH 신소재가 너무 높고 부담이 되면 차라리 원방테크 같은 종목을 샀다가 5일선이라든가 뭐 20일선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렇게 손절 각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Y가 오텍인데요. SY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꾸준히 관심권에 있는 게 좋아요. 한번 뛰면 꽤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이제 5선과 20선, 이 5선 밑에 있긴 해도 20선 위에 있죠. 원체 바닥권이에요. 주가가 싸고 특히 음악병동 관련해 잘 연결이 돼 있죠. 물론 지금 추세는 사실은 이 원방테크나 GH 신소재에 비하면 깔끔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월봉에서 원체 위치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움직이진 않아도 꾸준히 모아가면 아마 좋은 성적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거래대금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 같은 날 5일선 돌파해주고 20선 회복해주고 나가면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SY, 오텍, GH, 신소재, 원방테크, MVH 코리아가 전체적으로 이런 이 음압병동 관련주로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오텍도 보면 월봉대 바닥권에 있죠. 여기서 더 밀릴 데도 없을 것 같고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주봉에서 저번 주에 추세 턴해놨어요. 20선. 그러니까 지금이 오텍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5일선 깨면 바로 손절할 각오하고 지금 딱 들어가면 맞고 일봉에서도 5일선하고 20선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제의 저점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면 오텍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VH 코리아를 좀 보면 사실 MVH 코리아 같은 것도 월봉에서 20개월선 회복해주고 나가는 거거든요. 추세는 이제 턴이 돼서 돌아나가는 중이라 상당히 깔끔해요. 20개월 선인 4,300원대만 안 깨면 되고요.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이쁘게 잘 있죠. 따라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변곡점 위에 있는데 이렇게 5일선 같은 자리까지 밀렸을 때, 또 5일선을 잘 지켜줄 때 나는 5일선 깨면 손절할 거야. 이런 각오로 딱 들어가면 역시 MVH 코리아도 좋은 성적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GH 신소재가 대장주로 제일 좋긴 한데 월봉에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방테크나 오텍, SY, MVH과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